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10년 만에 온 부자 될 기회입니다. ETF 3개 꼭 투자하세요. 저 이거를 제목으로 해서 오늘 시황도 한번 해드리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 3개 있잖아요.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리니까 3개 드리니까 꼭 봐주시고 마지막에 또 마무리 해드리니까 꼭 영상 시청을 쭉쭉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정경련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먼저 소개를 해야겠구나. 차이나 전기차 지금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시죠? 근데 지금 이런 기사를 한번 가져왔어요. 정경련 아시죠? 지금 정경련에서 한국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이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낮다가 아니라 높고 낮고 할 때가 낮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니까 주요 광물 있잖아요. 주요 광물 생산이 호주, 콩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중국은 광물의 정제련 분야 있잖아요. 정제련 분야에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을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 황산, 코발트 이런 생산에 압도적인 점유율 거의 한 90%, 8, 90% 가고 있죠. 그래서 접근성과 조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원료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리튬, 코발트, 니켈 생산은 전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제련된 가공품 형태로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암만 2차 전지 계속 개발해서 생산해낸다 한들 중국이 진짜 그냥 치사하게 우리한테 수출 안 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2차 전지 생산을 아예 못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생산을 아예 못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 몇 달 됐죠? 몇 달 됐죠? 그 요소수 있잖아요. 요소수만 수출 안 해도 우리나라 멈추는 거 보셨죠? 한국 이렇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또 제조 생산 분야에서도 한국은 3점 그리고 중국은 4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많이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배터리 산업에서는 진짜 많이 발전했다. 우리나라를 오히려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소재 부품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 그리고 최근 가장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 이 리튬 인산 철로 이제 세계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3원계라고 해서 NCM 배터리거든요. 이거보다 이게 안정성도 높고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가 스탠다드가 LFP 배터리로 가면은 여기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폐 배터리 관련주, 폐 배터리 뭐 수혜주 막 이렇게 해서 며칠간 핫했잖아요. 저번 달인가 핫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증시에. 근데 폐 배터리 재활용 이 분야도 한국은 1.8점밖에 안 되고 중국은 4.3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은 애초에 배터리 생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 배터리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재활용하는 게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해외 자원 있잖아요.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차 전지 원료인 지금 DR 콩고 아시죠? 콩고에서 지금 코발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콩고에서도 지금 2008년 후반기 때부터 국영 중심으로 지금 연계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했던 광산을 다 팔고 있었죠. 다 헐값에 팔고 있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해외에 리튬 광산이나 이런 거 사놓은 거 있잖아요. 다 팔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헐값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10배 뛰고 그랬죠.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제2의 반도체 맞습니다. 2차 전지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제2의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가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다. 지금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지금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걱정해야 되나? 지금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지금 이런 2차 전지 제2의 반도체인 2차 전지를 중국이 꽉 잡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 오늘은 어제죠. 어제 마이너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며칠 올랐다고 너무 기분 좋아하면 안 된다. 올랐다가 금방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스닥 종합도 1.54% 마이너스 됐고 S&P 500도 0.83.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3.86% 마이너스 됐고 특히나 지금 여기 섹터가 어디냐면 세미컨덕터 필라델피아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어제 아주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어제 4.54% 마이너스 됐고 테슬라는 3.86.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릴 기업이 어디냐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84% 마이너스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QQQ 지금 마이너스 1.36이고 TQQQ 어제 담으셨나요? 마이너스 4%. 저는 마이너스 될 때만 TQQQ나 SOX를 담거든요. 저 어제 담았습니다. SOX도 마이너스 12.55% 날 때 이때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날 때만 저는 담는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 ETF들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직 힌트가 아니라는 거 힌트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봤는데 아직 뭐 시장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그리드다. 그러니까 탐욕이 지금 있다. 욕심이 지금 더 크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이사들도 지금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금리 올릴 것이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지금 기준금리가 이거는 힌트를 줬네요. 4.75에서 5.25까지가 적절하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긴축 중단은 논의 대상이 아직 아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긴축 중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긴축 중단은 뭐 그러니까 달러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직 아니고 그냥 금리 올리는 거 이거를 속도 조절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하는 것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위원 모두 10월 CPI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지표들 있잖아요. 소비자 구매 지수나 아니면은 그 뭐 11월 뭐 CPI도 나오겠고 12월 뭐 CPI도 나오겠죠.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금리는 계속 올릴 거라는 거는 확답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막 그렇게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섣부르게 예측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머스크는 지금 트위터를 인수하고 트위터 직원들에게 아예 엄포를 놨습니다. 고강도 장시간 근무가 싫으면 나가라. 우리 옛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하드워커를 좋아하나 봐요. 머스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지금 내년 반도체를 20% 감산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금 PC 수요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이런 수요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이크론 반도체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내년에는 오히려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주식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선반영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감사한 소식이 나면 이후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웃기죠? 이때 올라요.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오히려 최고 실적 나왔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선반영이라고 하죠. 이게 선반영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그렇게 악재가 아니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오면은 그때가 거의 바닥이니까 이제 거기 때부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죠. 지금 감원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2, 3분기에 7천여 명을
해고할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얼굴 인식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인 중국의 매그비는 지금 지난달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동남아 최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피는 지난 9월 중국에서 다수의 직원을 해고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2분기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 아시죠? 샤오미가 매출 20% 하락 속에서 지금 전체 직원의 3%에 가까운 900여 명을 감원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다들 아시죠? 알리바바는 2분기에 9천여 명을 감원하는 등 상반기에 1만 3천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엄청나게 정리해고를 하고 있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지금 지난해 7월 이후 올해까지 1만여 명을 감원했다. 이렇게 중국도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서 거의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고 지금 계속 인원을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인원을 줄여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고용자 측이 오히려 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조금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근로자들은 경기 침체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그들의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구는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약간 지금 고용자들이 조금 지위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취업자들 있잖아요. 취업자들의 지위는 계속 높아질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노동력이 앞으로도 축소가 될 거다. 그래서 25세에서 54세 근로연령 인구 비율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지금 캐나다가 검은색이고 중국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죠. 중국이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지고, 영국, 미국, 독일 이렇게 다들 떨어진다.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프랑스구나. 프랑스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요 근로 연령들이 다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2040년, 2050년 되면 이렇게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인구도 지금 근로 연령 인구가 갑자기 50년 갈수록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한다고 안 했고, 저는 그냥 유일하게 전기차 부문만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 ETF,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를 한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같다면 그거 모아 가시면 되고요. 저는 계속 떨어질 때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동인구가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아마존은 지금 드론 배송이랑 물류센터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용 드론인 MK27-2가 공개됐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미국의 2개 도시에서 배송을 시작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제프 베조스죠. 제프 베조스의 지금 꿈이 10년 만에 실현됐다. 아마존 창업자인데 제프 베조스의 꿈이 이렇게 실현됐다고 합니다. 드론 배송하는 게. 그리고 물류센터에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될까요? 택배 상하차 알죠? 택배 상하차 같이 하는 분류 로봇들이 지금 그러니까 분류 로봇파 스페로를 공개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 상하차의 자동화와 고도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배달 드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지금 이런 배달 드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아마존도 감원을 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 감원을 하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또 증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이런 박스라고 하죠. 드론 박스를 이렇게 실는데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택배 배송을 해서 여기다 싣고 드론을 보내면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배달을 하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드론 배송이 지금 곧 시작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택배를 배달하고, 이런 노보팔 아까 스페로라고 했죠. 이런 스페로가 물류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들이 택배를 이렇게 옮기고 상하차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아마존이나 아니면 우리 CJ 쿠팡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노고가 줄어들겠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왜 무서워지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이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단순 노동 일자리들 있잖아요. 뭐 택배 상하차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배달이나 택배, 그다음에 뭐 화물 운송,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런 뭐라고 하죠? 편의점 계산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이나 드론, 로봇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런 게 막막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향후 20년이 딱 기회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이런 지분을 모아 가야 돼요.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주식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빨리빨리 모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분이 모은 ETF들이 있습니다. 그 ETF가 뭐냐? 미국 테크 탑 10이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10개 종목을 모은 ETF인데, 그것도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세대,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걸 모아가야 된다. 그 ETF를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힌트 두 가지 ETF 일단 보여줬고, 마지막 ETF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하시면은 지금 이런 데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FTX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데 투자해서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마트하게 투자하지 마셔라. 스마트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ETF로 그냥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우직하게, 그냥 우리 ETF 그냥 산다. 공부 그냥 많이 안 하고 그냥 ETF 사면 전체 시장을 사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세요. 괜히 더 머리 굴려서 스마트하게 너무 똑똑하시면은 오히려 코인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대차 지금 아이오닉 6가 유럽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 별 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중국차도 별 5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증, 유럽 인증 여기에 들어가 봤어요. 인증해 주는데 1등이 어디냐? 테슬라 모델 Y,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S가 1등이고, 그다음에 뭐 넥서스, 그다음에 뭐 벤츠, 그리고 여기 웨이 커피가 이게 중국 기업이에요. 웨이 커피, 그다음 웨이 커피 02 이것도 중국이고, 그다음에 뭐 벤스고, 그다음에 올학 ORA 펑키캣이 이게 어디냐면 이것도 중국 거거든요. 중국 거다. 중국 거들이 많이 위에 있다. 그다음에 아이오닉, 뭐 기사에서는 뭐 최고 등급 받았다고 엄청 좋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많이 밀려 있다. 아이오닉은 밀려 있고, 그다음에 니오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더 위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오히려 EV6 있잖아요. EV6는 저 아래에 있어요. 중국이 오히려 안정성이 더 좋고 성능이 더 좋은 제품들이, 전기차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이 뭐 있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는 앞으로 2차 전지도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갈 거고,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로봇 드론 시대가 열리면은 빅테크 주식들이 당연히 잘 나가겠죠. 그래서 미국 테크 탑 10, 그리고 아까 근로 연령이나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은 점점 뭐라고 하죠? 인구들이 줄어들면 근로 연령들이 낮아지고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할 사람이 2040년, 50년 많을 나라가 어디냐? 인도다. 그래서 저는 인도의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세 개를 오늘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찍고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중국을 뛰어넘은 인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더 중국보다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저는 인도의 전체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미국 규제 당국에서 지금 중국 회계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요새는 중국 기업이 계속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게 평가를 다 하고 나서는 오히려 중국 투자에 더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KWEB라고 해서 뭐 K웹이라고 하죠. K웹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홍콩에 상장돼 있죠. 이 ETF가 중국 인터넷 이런 기업 ETF거든. 이게 한 단기간에 한 40% 올랐다고 합니다. 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샤오펑에서 P7이 지금 새로운 P7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더 옵션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중국 자동차도 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모델도 전혀 제가 봤을 땐 중국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게 중국스럽지가 않고 진짜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디자인은 진짜 중국 아니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중국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도 자동차를 잘 뽑아내고 있다, 전기차를. 그래서 진짜 긴장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커 자동차 아시죠? 지커 자동차가 볼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커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지커 자동차에서 2024년 양산 목표란 M 비전이라고 해서 이런 컨셉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이거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서 운전대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를 다니면서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타서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으로 해서 택시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운전대가 아예 없습니다. 택시나 아니면 이동 교통 수단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24년에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컨셉카도 나온다. 지금 이게 중국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디자인도 미래지향적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전기차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펑키캣 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보다 더 안전성이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펑키캣이거든요. 이렇게 중국 자동차도 좀 약간 고전 클래식하게도 디자인이 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이렇게 클래식하게 잘 나온다. 대단하죠. 중국 기술이 이제는 전기차 기술은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 보세요. 그래서 내후년에 이거 중국차 너무 좋다, 뭐 어디 TV 막 몇 프로 TV에 막 그런 데서 2% 6% TV에서 이거 중국차 투자해야 된다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가 아마 고점일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그런 뭐 대형 채널에서 그런 중국 자동차 당장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때가 고점이니까 지금 저점일 때 저는 조용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아마 나중에는 차이나 전기차가 ETF가 많이 뜨면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구독자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아니면 ETF들 투자하시면 저랑 뭐 비슷한 ETF 투자하시면은 저의 유튜브 많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장기 투자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철학도 맞으시면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온 부자 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ETF 3개에 꼭 투자하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차이나 전기차, 저는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그다음에 인도 니프티 52, 세 개를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저는 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괜찮으면 투자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뭐 전적으로 여러분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고 공부하셔서 그냥 괜찮은 것 같으면 투자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개별주나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주 막 이런 악재나 이런 거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냥 ETF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S&P 500, 그냥 미국 ETF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괴로우시면은 그렇게 수익률 많이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연 한 9에서 10%만 가져가자 해서 S&P 500 이쪽으로 그냥 편안한 투자하셔라. 저는 괴로우신 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좀 세련되게 하고 싶으시면은 나스닥 100 ETF 이거를 가져가면은 우리가 4차 산업 시대 아니면 뭐 미래화 시대 이런 데에서 좀 우리가 뭐 연배가 있으신 분도 스마트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 나중에 20, 30대 있잖아요. 20, 30, 한 40대까지, 4학년까지 이렇게 주식 대화를 나눠 보시다가 테슬라, 뭐 애플 막 이런 얘기하면 오, 그것도 아세요? 막 6학년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은 오, 그것도 아세요? 막 이렇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백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이런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